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 제대군인 주간기념 나도 제대군인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 기념식에 이어서 2부 토크쇼도 제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크쇼는 제대군인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병역 의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전 국민의 3분의 1이 제대군인입니다. 정작 제대군인에 대한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는 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번 토크쇼는 다양한 경험과 또 경력을 갖고 계신 패널분들을 모시고 제대군인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좀 폭넓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김장욱 교수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정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동민 예비역 해병 대위님, 그리고 방송인 크리스 존슨님, 마지막으로 정임재 제대군인 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먼저 한 분씩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는 벗고 진행하도록 하죠. 예, 토크쇼니까요. 감사합니다. 먼저 한미연합사령관 전속통역관 출신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양교육대학에 계신 예비역 공군 중위 김장욱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다음으로 서원대학교 융복합학부 학부장이자 한국밥상머리교육진흥원 진흥원장으로 계신 예비역 육군 상사 김정진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해병대 대위 전역 후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서 화훼 농장을 경영하고 계신 이동민 예비역 해병 대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육군 사관학교 중퇴 후 한국에서 영어 강사와 방송인으로서 활발히 활약하고 계신 크리스 존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토크쇼를 개최하신 국가보훈처 정임재 제대군인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나와주신 패널 여러분, 제대군인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코너 마지막에는 또 객석에 앉아 계신 참석자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토크쇼 진행에 앞서서 정임재 국장님께 모두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발언이니까 좀 딱딱해 보이는데 가벼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저도 30년 군생활 했지만 대선배님들도 계시고 이제 막 또 사회에 진출해서 제 인생 2막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 후배님들도 계실 텐데 사실 우리 제대군인들의 역할 또 제대군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사회인들과는 매우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어떤 국가의 책무로서 예우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우리 제대군인들, 오늘 제대군인 주간을 맞이해서 이런 토크쇼 자리를 갖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또 이렇게 나오신 패널분들께서는 또 제대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으시면서 사회에서 잘 정착하신 분들인데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역시 제일 재밌는 군대 이야기입니다. 내가 겪은 군대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데 남이 들을 땐 그다지 재미가 없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또 특별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밤에 매일 밤 10시에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라디오가 특히 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자 청취자들이 굉장히 많은 라디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육군 예비역 병장으로서 군대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고 있고 저도 장군님을 모셨거든요. 장군차 운전병 출신이라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청취자분들이 지루해하기도 하고 되게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또 라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0년 5월 군번인데 오늘 패널분들의 연령대는 굉장히 다양하시거든요. 군 생활하실 당시 어떠셨는지 먼저 패널분들 중에 가장 동안이지만 연장자이신 김장욱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항상 어디 가면은 막내거나 중간 정도인데 오늘은 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공군 통역장교로 3년간 복무를 했습니다. 네. 주로 통역장교다 보니까 근무했던 부서들은 처음에는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 이제 기획 업무와 해외 기업들이
이 전시회 참가하는데 도움을 줬고요. 네. 그 후에는 이제 한미 연합 공군이 함께 근무하는 오산 공군작전사령부에서 통역장교로 예. 근무를 하고 마지막 보직은 한미 연합군 사령부에서 거기는 한미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해병대 합동 예.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역장교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군하고도 같이 있다 보니까 뭐 미군 간에서 느끼는 약간의 문화 차이, 또 각 군 간에 좀 각각 다른 예. 이런 문화 차이 이런 거를 좀 느꼈었고, 또 해외 출장도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사무실에서 굉장히 제한됐는데 네. 한국군이, 저는 이제 미군하고 같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Y2K라고 아마 추억의 Y2K 예, 그때 밀레니엄 당시에 예, 예. 이제 바뀌면서 시스템에 혹시 오작동이나 또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 그때 12월 31일, 1월 1일 밤새했던 기억도 있고요. 그때 진짜 온 나라가 네, 그 네. 컴퓨터 뭐 바이러스 침투된다고 난리였는데 군은 더 힘들었겠네요. 예, 그랬고 또 서해 교전이라든지 또 예.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비를 해서 또 그 상황을 한미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또 통역하면서 지냈던 그런 기억들이 주로 납니다. 예. 다양한 분야에서 오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진 교수님은 그 라떼 군 시절 토크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저는 이제 좀 특이하게 군번이 2개입니다. 군번이 2개요? 예. 그래서 원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사로 이제 바로 인관을 해갖고 15사단이라고 강원도 하천에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4년간 이제 복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IF 때 네네. 외환위기 때 그때 이제 군생활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이제 티오가 장기 복무 티오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을 때예요. 예. 그래서 제대를 하게 됐고 2001년에 그리고 2002년에 이제 월드컵이 한창 할 때 예. 그때 그 제가 육군, 해군, 공군 그다음 해병대까지 다시 제대를 했는데 다시 받아주는 제도가 없냐? 예. 그때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제가 제안서를 써가지고 육군, 해군, 공군까지 다 돌려가지고 육군에서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요. 예. 중사로 제대했다가 하사로 다시 제가 입대를 했습니다. 그게 어. 군간부 입대 1호입니다. 제가. 군간부 입대 예. 재입대 1호요. 예, 요즘에는 뭐 장교 출신이 대위로 제대하고 뭐 중사로 인관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제가 처음 그렇게 했고 그 이후로도 한 15년간 더 군생을 하고 예. 2005년에 이렇게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15년에 15년에. 예. 그러면 그 중사셨다가 하사가 되면은 그 약간 군번이 꼬이는 그런 상황이 네,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 예. 또 뭐 다 사람도 그렇지만 이 뭐 선배들 또 후배들 중에서도 또 나름 그 부분에서 또 배려해 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 좀 힘들었지만 잘 이겨냈습니다. 배려를 안 해준 분들 계셨나 보네요. 많았죠. 그럼 훈련을 또 계속 받으셨던 건가요? 신병 훈련 같은 예, 것도? 그래서 신병 훈련을 제가 2번 받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부사관학교에 제가 2번 갔어요. 네네. 예, 처음 갈 때는 하사관학교였고 어. 2번째는 이름이 바뀌어서 부사관학교 때 부사관. 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편지를 굉장히 많이 썼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예. 그 신병 훈련도 그렇고 뭐 사관학교에서는 이제 훈련 들어오면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했는데 그때 연애 편지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훈련소에서. 편지가 제맛이죠, 사실. 네네. 대단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네. 이동민 대위님은 군 시절 네. 경험이 어떠셨나요? 저는 공구 군번인데 네. 조금 충격적인 상황이 많았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좀 많았었는데 09년도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제가 백령도에 있었는데 한 거의 좀 되게 거의 전시상황 비슷하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좀 공기가 갑자기 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정말 온 나라가 굉장한 긴장 상태였으니까요. 그때 그러면 약간 2009년 정도면은 군 생활로서는 체감하시기에 과도기처럼 좀 느끼시기도 했었나요? 저희 구막사에서 이제 신축막사로 막 옮기는 과정 속에 있었고 네. 또 전투복도 이제 얼룩무늬 전투복에서 이제 신형 전투복 디지털 현재 입고 있는 그렇게 좀 바뀌는 시점이어서 굉장히 과도기적이었고 예. 또 전 작년에 제대했는데 이제 휴대폰도 이제 다 사용할 수 있고 예. 그렇게 있었습니다. 조금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게 크리스 존스님의 군 생활은 어떠셨는지.
짧았습니다. 짧았습니까? 네. 예. 저는 육군사관학교 2006년도 입학했다가 딱 1년, 1학년만 다니고 2007년도 제가 퇴학 당한 게 아니고 자퇴를 했습니다. 네. 군대 저랑 맞지 않아서 제가 예. 나와 먹어서 아, 짧았습니다. 그렇죠. 네. 웨스트 포인트. 웨스트 포인트라고 뉴욕 주에 있습니다. 아. 네. 그 허슨강 옆에 있고 네네. 굉장한 그 뭐 힘든 경험이면서도 재미난 경험이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중퇴라고 말씀드렸더니 네. 왜 중퇴지 이렇게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나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군대에 저랑 썩 맞지는 않았어요. 저는 예. 좀 자유롭게 자랐고요. 저는 군기가 하나도 안 잡혀서 예. 맨날 막 대가리 막 박으라고 막 처벌도 받고 그렇게 그 직속 고참이랑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네. 아, 그럴 근데 수 뭐 있죠. 체력적으로는 좋았어요. 몸은 예, 좋았고요. 예. 네, 체력은 1등 했고요. 예. 또는 그 공부는 나름 잘해서 공부는 좋았는데 제가 그나마 군인들이랑 계속 친하게 지냈으니까 그때 그 당시에 같이 다녔던 동기들 네. 플러스 뭐 한국에 와서 또 다른 군인들이랑 친하게 지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랑 정말 친하게 지냈던 군대 선배님 계시는데 한국에서 그 군복무 마치고 오. 미국으로 들어가셨어요. 예. 예. 그래서 그분이 항상 얘기했던 게 그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 군대 곁에서 같이 일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야 선배님 그 한국 군대 어떠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장단 아주 솔직하게 예. 장단점 얘기해 주더라고요. 장단점. 뭐 한국 군대는 좋다. 다만 그 의견을 조금 더 자유롭게 좀 지적하고 뭐 이렇게 참모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의견도 자유롭게 위 사람에게 그냥 계급이 저보다 높은 사람에게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좋은 게 군대 한국 군대가 정말 가족 같다. 아. 되게 끈끈한 게 있어가지고 정말 충성도 어느 군대보다 높고요. 훈련할 때 그 팀빌딩 하기가 정말 바람직한 군대 문화예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너무 가족 같으니까 만약에 목숨 그 콜리 미션, 뭐 생사 달리 미션 그 명령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한 가족 같으니까 형제나 뭐 아들한테 그런 거 시키기 힘드니까 이거는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보는 시각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군대에 대해서 이제 또 외부의 시각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장단점을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가족과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군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군 생활을 마친 뒤에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 준비 없이 이제 사회를 나오게 되면 굉장히 막막하고 혼란스럽고 병사로 2년 정도, 저 때는 26개월이었는데 그때 제대한 다음에도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도 굉장히 막막한 느낌이 확 드는데 직업군인이신 분들은 더 그게 강할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대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이 장병들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패널 분들께서는 군 생활 당시에 혹은 제대 후에 어떤 혜택을 또 누리셨고 또 혹은 어떤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장욱 교수님. 저는 군 생활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혜택이었다고 네. 생각이 되고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공군 장교로 입대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 통역을 제가 하는 분들이 주로 고위 장성급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연합사 부사령관 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교리에 맞는 용어 이런 거 없이는 가차없이 이 보직이 해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저 또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민간인에서 처음 군인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소했지만 그 노력을 많이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군대에 출근하는 것이 석사 학위를 받으러 학교에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좀 그게 경력에 큰 보탬이 되신 거네요. 대단히 큰 경력이 됐고 공군 전역을 하자마자 이번에는 저는 이제 한국군이었기 때문에 연합사 부사령관실 소속이었는데 네. 사령관은 미측 사성장군인데 그 사무실에서 사령관의 전속 통역관을 최초로 선발한다고 해서 예. 자연스럽게 거기에 지원해서 거기서 또 10여 년 가까이 근무를 했고 그 지식들을 바탕으로 이제 거기도 이제 사직을 하고 나서 예. 이제 대학에서 학군단을 창설을 하는데 영어
군사 영어를 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 아, 그 보통 영어가 아니잖아요. 네, 그게. 예. 군사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그 기회에 지금 성신여자대학교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군사 영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 그거를 발판으로 지금 이제 계속 오히려 군대가 이제 인생을 바꿔준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아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연합사 부사령관님 뭐 이런 분들은 사성장군 아니십니까? 네, 여기 그런 분들과 함께 권호성 장군 예,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하실 때 이 긴장감이 네. 장난 아니잖아요. 예, 처음에는 너무 떨리고 그렇죠. 그 통역을 하면은 특히 이제 기자회견 예. 생방으로 하는 거는 그냥 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예, 요 끝에 앉아가지고 달달달달 떨면서 하는데 이것도 이제 경력이 차면서 점점 뒤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뒤로 제껴도 되나요? 예, 나중에는 뭐 이게 이렇게 되나요? 했는데 처음에는 예. 정말 극도로 긴장하고 또 제 동료 같은 경우는 그런 중요한 통역이 있으면 우왕청심원을 막 2개씩 먹고 오는 동료 통역 장교들도 있었습니다. 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 투스타 장군님 운전병을 해가지고 운전하다가 브레이크 잘못 밟으면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와 사성 장군님과 함께 김정진 교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군대를 제 인생에서는 사실 인생 사관학교다. 인생사관학교. 네, 군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왔었거든요. 네. 왔었는데 군생활 하면서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에 이제 이제 입학 원서를 넣고 할 때 중대장님이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때 사실 그 제가 화천에 있었고 예. 이제 출석 수업을 하러 춘천에 가끔씩 이제 나갔어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죠. 왜냐면 이제 근무소도 그렇죠. 다 있고 못 나가니까 위수 지역 때문에. 근데 그때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중대장님께서 대대장님께 이제 보고를 해가지고 건의를 한 거예요. 무슨 건의를 했냐면 이제 김정진 하사 그때 하사였으니까 나가서 공부할 수 있게끔 특별 출입증을 좀 끊어줘라고 해가지고. 위수지역 벗어날 수 있게. 그래서 실제 대대장님이 이렇게 해갖고 특별 출입증을 끊어주셨어요. 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서 사실은 제가 군대에서 이제 학사, 석사, 박사를 군대에서 다 했어요. 근데 군대에서 그런 혜택을 받은 거에서 늘 사실은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 저는 군대가 저한테는 인생 사관학교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군요. 예, 예. 영화 보면은 그 위수지역 벗어나면은 뭐 좀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장군차 운전병 할 때 그 부대 들어올 때마다 통닭도 좀 사오고 그랬는데. 피자 사서, 피자로. 예, 대대장님 사서, 피자 예. 좋아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 출입증. 사실 그런 것들은 완전히 그때 당시엔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특별히 또 허가를 해준 부분인데 그렇죠.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또 그리고요. 산 증인으로서.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예. 이제 받았지만 제도적으로는 저는 이제 미군에 보면 미국이 이제 그 평생학습 센터가 군대에 305개가 있어요. 그리고 평생학습 이거를 이제 군대 법령에 예. 넣어가지고 미국 그 국방차관보가 그 역할을 수행하게끔 딱 넣어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초저출산이고 앞으로 그렇죠. 군대에 오는 청년들도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군대에서 얼마만큼 이 청년들을 잘 또 커리어 디자인을 해주고 이런 분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국가 경쟁력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미군처럼 저희도 그 평생학습 군 안에서 또는 제대 군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좀 평생학습 센터를 좀 만들어서 전역 준비를 미리 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역한 군인도 거기 와서 재취업이라든지 인생 이모작을 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중간 단계에 어떤 시스템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사실 공포로 다가오진 않으니까요. 네네. 예, 충분히 또 장점을 사회에서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동민 대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해병대에서 10년 동안 보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제가 돌아봤을 때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위기 상황 정말 너무나 좀 그런 위기 상태 것들을 긴장된 상태로 이렇게 군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 같이 있었던 전우들 네. 같이 함께했던 그런 끈끈함들로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뭐 리더십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군생활하면서. 네. 그리고 저는 좀 장교 생활하면서 참모를 보통 많이 또 하는데 장교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서 행정 업무도 많이 배우게 되고 또 좀 보병이다 보니까 또 병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뭐
소대장 때는 한 30명 정도, 이 중대장 때는 한 100여 명 정도 예. 병력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배우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 대원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대원들의 가정들, 부모님들까지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많이 관리하는 것도 너무 많이 겪어보고 예. 배우게 돼서 좀 정말 사람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철학적으로 했다 그랬나 그런 그렇죠. 느낌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패턴이라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그냥 학생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있다가 이제 병사도 그렇지만 직업군인들도 바로 군인이 되고 사회와 학생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휘하거나 뭐 어떻게 보면 다루거나 통솔하거나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군대에서 처음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회에 나오면 또 굉장히 쓸모 있게 그 빛을 발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정말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특별히 저는 또 딱 군생활 딱 10년 했는데 또 10년을 하니까 또 전역 전까지 완전히 전역 전까지 직보 교육이라고 해서 직업 보도 교육을 해서 10개월을 받았습니다. 예. 그 기간이 정말 어떻게 보면 똑같이 봉급을 군생활을 출근은 하진 않지만 10개월 동안은 그대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는데 굉장히 그게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 비슷한 시스템이 뭐 혹시 조금 더 발전되거나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었나요? 솔직히 저는 이제 10년을 했는데 예를 들면 10년부터 약간 그 기준이 있고 만약 9년 한 분들은 또 그렇게는 안 된다고 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1년 차인데 그런 분들도 조금 혜택을 좀 주거나 그럼 너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군생활 연금에 대한 기준이 되진 않아서 네. 물론 20년이란 기준이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비해서 얼마밖에 안 했지만 그래도 연금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조금 더 취업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지원이 해주셨으면은 많은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그렇죠. 예, 좀더 부담 없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사실 제가 경험한 거랑은 이 패널 나와 계신 분들과는 완전 차이가 엄청 크고 저도 한 20년 전에 이제 제대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그 장군차를 몰다 보면은 이제 같이 탑승하신 대령님, 중령님 이런 분들이 이제 진급이 거기서 끝나서 이제 곧 사회에 나가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도 꽤 높은 편인데 진짜로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이제 좀 이렇게 듣다 보면 와 이거 진짜 막막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군대에서 배운 어떤 전공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보직과 관련된 그런 지식들이 빛을 발하면 좋은데 아닐 경우에는 그 나이도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이건 뭐 연령대나 경력과 관계없이 아마 모든 분들에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크리스 존스님은 군 생활을 하진 않으셨는데 지인분들 중에 군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습니다. 30대 나이에 일찍 제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미국에서는 어떤가요? 현역 제대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대군인 부가 있어요. 부. 거기 국방부 다음으로 두 네네. 번째 크거든요. 오. 직원만으로 한 37만 명 넘어요. 예. 거기 다 제대군인들 지원하는 데서 다 예산 쓰고 하니까 기본적인 뭐 혜택 다 있죠. 뭐 학비, 뭐 재택 대출, 대출. 또 쉽게 해주고 뭐 보험, 뭐 생명보험 이런 거 기본적으로 오. 하고요. 근데 저랑 친한 이 젊은 군인들이 네네. 그 혜택 기본적인 혜택 바르지는 않고요. 예. 또 많은 군인들이 로망이 있어요. 지금 제 그 정말 친한 공군 군인 친구 있는데 네네. 한국에서 지금 군 복무 중이에요. 근데 올해 안으로는 제대하고 하고 싶은 게 지금 하는 게 한미 그 연합 훈련할 때 그 플랫폼 인터넷상으로 플랫폼 설치하고 비밀리 설치하고 그거 네. 하는 좀 그 특급 업무 하고 있는데 제대하고 그 한국 살이 좀 4년 되다 보니까 좀 정이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살고 싶대요. 오, 좀 네. 아이 둘 좀 예. 키우고 있고 그래서 제대하고 같은 업무를 민간인으로서 그냥 군대 곁에서 계속 하고 싶대요. 그래서 친구 말 들어보니까 부대 안에서 일할 수 있고 한국 계속 살 수 있고 뭐 아이들 어릴 때부터 계속 키웠으니까 또 편하고 그리고 월급은 한 3배 준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전투 지원팀, combat support 팀 속하면 각각 그 역할 해당하는 민간인 그 파트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그 나름 자연스럽게
커리어를 계속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갑자기 어디 미국 들어가서 일 구하는 것보다 예. 계속 하던 일을 민간인으로서 좀 컨트랙터 예.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하던 일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고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오히려 수입도 좀 증가할 수 있고. 네, 예. 윈윈이죠. 그러네요. 정말. 일석삼조죠. 예. 근데 미국에서는 그 제대 군인들을 위해서 서포트하는 그런 인력이 그렇게 많은 건 처음 알았습니다. 네, 예.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자, 그러면 국장님,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대 군인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방금 크리스가 말씀하셨는데 네. 미국의 보훈부는 국방부 다음으로 지금 그 직원만 하더라도 한 32만여 명 이상이 네. 근무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보훈부, 우리는 보훈부라고 하지만은 베테랑 서피어 제대군인부죠. 네. 정확한 명칭은 예산을 올리게 되면은 국회에서 제대군인부에서 올리는 예산은 일체 삭감 없이 그대로 다 반영을 하는 것이 전례고 관례입니다. 사실 우리 국가보훈처도 그동안 수많은 우리 국가 유공자 그중에서도 제대군인들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보훈처로 돼 있는 이런 어떤 그 조직 어떤 그 위계상 문제로 인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행하는데 어떤 한계를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네. 반갑게도 엊그저께 3일날 당정 협의회를 하면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시켜야 한다는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많은 우리 그 제대군인 선배님 또 동료 후배분들께서도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될 수 있도록 많은 또 아는 분들 또 국회에 많은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김정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군생활을 하시면서 학사 석사를 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모든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준비사항은 아닙니다. 극히 일부분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군생활할 때 저 제대 후를 대비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다면은 지휘관은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너는 군대 생활을 그만하려고 지금 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군 생활을 하면서 제대 이후의 삶을 준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러한 제대군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네. 크게 구분해 본다면은 우선 취업이 가장 큰 복지죠 제대군인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취업 지원 제도. 또 한 부류는 이제 대부라든가 또 본인이 희망하면 학교 이런 것을 지원해드리는 생활안정지원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사후에 국립묘지, 현충원 안장이라든가 예우와 관련된 이런 제도로 크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네. 된다면 나중에 좀 더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코너는 굿잡인데요. 제대 전에도 또 제대 후에도 변함없이 열정적인 제대 군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분들 모두가 군인과는 또 다른 직업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데 처음에 군인을 꿈꾸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의 직업은 또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장욱 교수님께서는 아까 뭐 사실 커리어를 계속 이어오는 것 같이 느낄 정도로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셨을까요? 네. 새로운 굿잡.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지금도 대학에서 통번역을 가르치고 있고 군에서 하던 것도 통번역이었으니까 일관성 있게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중위 3년 동안 한 거를 그 힘을 받아서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또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민간인 힘에 그 근무를 하고 그 힘을 받고 이제 대학까지 간 아주 자연스러운 케이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네. 대학 가기 전에는 사실 좀 공백기는 있었습니다. 네. 한 6개월 정도 무급여로 그냥 지냈는데 그때는 뭐 좀 절망도 하고 예. 괜히 여기를 나왔나 싶기도 했지만 또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예, 현재 직업으로 완전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김정진 교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 저는 군에 가서 이제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이제 뭐 작업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예. 그리고 이제 병사들을 이제 교육시켜야 되는 교관 역할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저는 그 꿈이 원래 없었는데 군에 올 때는, 네네. 예. 근데 군에 가 보니까 그런 병사들 뭐 수류탄 교관도 하고 사격 교관도 하고 이런 걸 쭉 해보니까 아 제가 그 이렇게 가르치는 거 병사를 가르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이랄지 그리고 재미를 많이 느꼈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막연하게 아 나중에 어떤 교육 이런 직업이라든지 전역하면 그런 걸 좀 해봐야 되겠다 사실 예. 그렇게 됐었고 이제 군에 와가지고 이제 뭐 학위도 따고 이러다 보니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전역하면서 좀 현실화됐던 예, 그래서 군에서 그런 교관 생활했던 게 결국은 이어져가지고 지금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제가 군에서 그 장비 관리라든지 이런 걸 좀 했었는데 네. 그런 걸 하면서 그 제가 국방부 특허 1호를 제가 냈어요. 예. 그래서 군에서 그 병사들하고 발명 동아리를 이제 또 같이 한 10년 정도 사실 같이 했었는데요. 오.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융복합 학부에 있는데 예. 융복합 학부가 쉽게 하면 이제 여러 분야를 합쳐 갖고 하는 새로운 것들을 뭐 창출해내는 건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돼서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동민 대위님은 어떻습니까? 군인이 되신 계기. 아, 네. 저는 그 해병대 하면 이제 빨간 명찰이 있는데 멋있죠. 네, 예. 그 빨간 명찰이 이제 피와 땀을 상징하는데 그 해병대 그 살신성인 정신 안 되면 될 때까지 하고 네. 정말 가장 힘든 곳에 가장 먼저 가고 그런 정신이 너무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군에 갈 때 해병대를 지원하게 됐었고 이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구대로 진짜 가장 힘든 곳에 가장 먼저 가고 진짜 훈련도 가장 힘들게 하고 근데 막 몸이 너무 고됐지만 네네. 그것들을 하면서 또 정말 대민 지원을 또 정말 많이 갔었습니다. 대민 지원. 예. 뭐 이제 저 백령도 있을 때는 이제 농번기에 이제 모내기 할 때도 가고 그리고 포항에 있을 때는 포항에서도 이제 수학할 때 가을에 이제 나가서 같이 사과도 따고 또 제주도에도 파견 갔었었는데 네. 그때 겨울에 이제 귤도 따보고 대민 지원이 참 많은 군생활의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그게 또 제가 지금 하는 직업과도 뭔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지금 화훼 농장, 꽃 농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민전을 나갔을 때 이렇게 같이 수확을 하고 같이 이렇게 땀을 흘리고 같이 이렇게 농민들과 같이 정말 맛있는 참도 먹고 그런 문화나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거에 계속 각인이 돼가지고 네. 솔직히 이제 전역하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뭐 대부분 뭐 취업을 하거나 근데 저 나이도 좀 제가 10년 하고 나오다 보니까 30대 중반 이후로 취업하기 쉽지 않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보면 평생 직업을 지금부터 준비해 보자. 네. 그래서 지금의 농업을 이제 준비하게 됐고 굉장히 지금 매일매일 제가 일구는 땅에 대해서 이렇게 보람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특이한 경험이네요. 대민 지원을 하던 게 오히려 지금 현재의 삶으로 연결이 되는 이거 사실 감성이거든요. 대단합니다. 정말. 그리고 사실 대민 지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군인들한테 조금 잠시 뭐 쉬고 또 도움 주고 뭐 이런 느낌이지만 얼마 전에 포항에서 엄청나게 또 그 태풍 피해가 있었을 때도 포항에 계신 해병대 그 장병 여러분이 굉장히 힘을 많이 써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자, 말씀 감사합니다. 군인으로서의 삶, 또 그 이후의 삶 모두에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 오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의 경력을 또 뒤로 하고 경험을 뒤로 하고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거 참 대단하게 느껴지고 또 군 생활 중에 또 모티브를 얻어서 현재의 삶에 또 정착하고 계신 모습도 멋진 것 같습니다. 근데 뭐든지 결과가 있으려면 또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남모르는 고충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새로운 일자리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먼저 김장욱 교수님 어떻게 적응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니까 예. 그 또 각 군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조금씩 변형시켜서 또 학생들한테 접근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연스럽게 묻어났던 것 같은데 한 근데 가지 여대 교수님이셔가지고 네. 예.
조금 이렇게 또 그 병사들은 또 남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는 하면 안 돼. 그 군에서 좋았던 그런 것들을 장점들을 그렇죠. 예. 벤치마킹 해가지고 했고 지금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점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이제 제가 이 50이 넘고 했는데 어디 가면은 야 통역해 선배님들이 예비역 선배님들이 가면은 통역은 너가 해 이걸 자꾸 시키니까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아무래도 그 실무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도 이제 좀 잘 안 보이고 집중력도 떨어지는데 예. 고참님들께서는 자꾸 아직도 김중이라고 하고 시키니까. 김중이라고. 예, 예. 여기 업데이트가 안 되셔가지고. 김정진 교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 제가 그 2015년에 이제 전역을 했었는데 예. 이제 전역하고 이제 꿈을 안고 사실은 이제 대학 교수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명문대 학부과정 명문대 나오지 않으면은 교수되기가 참 어려워요. 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시간 강사부터 시작해갖고 한 3년 정도 여러 진짜 정말 다양한 대학교 다니면서 시간 강사 그다음에 뭐 이제 연구 교수라고 하는데 전임 연구원 같은 거 이렇게 네네.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런 커리어를 조금씩 계속 쌓았어요. 네. 쌓았고 결국은 좀 다른 제가 좀 독보적인 뭔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예.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전역하고 저도 이제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빨리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3년 동안 해서 책을 한 10권을 썼어요. 10권이요? 예,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군인 생활하면서 막 새벽에 일어나고 막 그 활동했던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작전 파트에도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주 일찍 일어났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3년 동안 좀 몰입해가지고 예. 준비를 해가지고 어쨌든 운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직업이 지금은 이제 전임으로 됐지만 예. 그렇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야, 고충을 또 극복한 과정들이 있었네요. 예. 국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직업에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또 군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떤 또 보훈처의 노력이 있는지. 사실 군에서 아무리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에 나오는 순간 그것이 바로 단절돼 버리죠. 그래서 제대군인들은 사회의 완전한 초년생입니다. 네. 이 초년생이 이 험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한 역할을 우리 보훈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1년에 한 7천여 명 정도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전역을 하는데 우리 국가보훈처에서 매년 7천여 분 정도를 취업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예. 이 취업시켜드리는 그 제도는 저희들이 전국에 10개 제대군인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전직 지원금도 드리고 전직 지원금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어요. 물론 이 대상자들은 5년 이상 근무하시고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네네. 전직 지원금 그다음에 능력 개발비도 1인당 맥시멈 180만 원까지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고 사이버 교육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과 관련된 능력 개발을 저희들이 중점 지원을 하면서 네네. 본인이 희망하면은 같이 모시고 기업 발굴된 기업에 가서 인사 상담자와 직접 상담도 시켜드리고 하는 이런 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제대군인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은 많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 조기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인생 2막을 좀 노리는 군인들에게 지원을 그렇죠.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신 사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또 사회 경험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또 군인으로서 쌓은 경험과 자질이 사회에서 큰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패널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제대 군인의 장점 어떤 게 있을지 먼저 김장욱 교수님께서는 제대군인의 장점 예. 글쎄 저는 군 복무를 했던 것만으로도 훈장을 단 것 같은 어.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 장점이고 군에서 그러한 조직 생활 배운 거라든지 뭐 그 규칙적인 생활을 네. 한다든지 체력을 단련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도 꾸준히 오늘도 제가 아침에 헬스를 하고 왔는데 네네. 그거는 군에 있을 때나 지금 변함없이 습관이 돼가지고 몸에 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완전히 군복무 시절과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진 교수님은 어떠실까요? 네네. 저는 지금 그 팔로우십? 팔로우십?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부사관으로 있었다 보니까 네네. 병사들을 이렇게 많이 상담도 해주고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이어져가고 학생들 네. 이렇게 상담 관리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한 7년 정도 이제 작전 그 군단 사령부에서 작전 쪽에 좀 있었는데 예. 그때 사실은 이렇게 브리핑이라든지 PPT 자료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만들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전혀 이제 전역하고 도움이 안 될 줄 알았는데 학교 오니까 이제 뭐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업 같은 것도 따와야 되거든요. 예. 교수들은. 근데 그런 것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 PPT 만들고 브리핑하고 이런 것들이 네네. 그런 것들이 도움 많이 됐고, 아까 지금 옆에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전 지금도 이제 제가 군 생활 좀 오래 했어요. 한 18년 정도 했는데 네. 아직도 사실은 군 같은 느낌 많이 드는데 음.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루틴이 있어요. 루틴이 그 국군 도수체조를 아직 합니다. 도수체조를 예, 아직 합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면 실제로 그렇게 해서 몸을 풀어요. 아직까지. 예. 예. 그래서 그런 건강 루틴, 예, 예. 그런 것들이 큰 뭐 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수체조만 하시나요? 딴 거 뭐 도수체조하고 이제 팔굽혀기하고.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몇 개 정도 하시나요? 아, 팔굽혀펴기? 이거 제가요? 예. 이거 처음에 이제 제가 제대하고 한 40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250개 합니다. 오히려 제대한 이후에 더 확 느셨네요. 예, 예. 왜냐면 제대한 이후에 예. 체력 관리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렇군요. 이동민 대위님은 어떻습니까? 장점이 너무 많은데 네네.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진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너 매일 진짜 사람들 만나거나 일하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은 생각 들고 이럴 때 정말 군인 정신으로 임전부태 정신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정신하고, 또 해병대에서 저 해병대 구호인데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라. 네네. 될 때까지 꾸준히 하다 보면은 반드시 열리는 날이 오는데 그 정신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것 같습니다. 멘탈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진짜. 네, 정말 많이 강해졌습니다. 예. 크리스 존스님은 어떠십니까? 제 친구들 보니까 네. 저보다 훨씬 성실하고요, 정직하고요. 예. 정직함, 성실함. 이 군대 생활 어느 정도 하고 제대하면 기본적으로 몸에 배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 신병 훈련 때부터 정말 힘든 게 직각 식사였거든요. 이거 이 직각 식사. 이거 너무 못하기도 하고. 예. 한국에서도 하나요? 하는 데 있어요. 저는 경험을 안 했는데 네. 하는 부대가 있더라고요. 그거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이 씹는 수를 세줘요, 고참이. 그러니까 0에서 5 번까지만 씹을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그 삼켜야 되는 건가요, 바로? 삼켜야 돼요. 근데 저는 조금 많이 먹어서 많이 들어가면 그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항상 식사 막 그만하라고 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친구들 그것도 다 버티고 예. 군대 생활 한 친구들이 너무 대단하고요. 지금 그 육군사관학교 경우에 이 졸업하고 5년 동안 그 필수적으로 5년 동안 군복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제 동기들이 많이 제대했어요. 그래서 뭐 각각 분야에서 다 일하고 있고, 뭐 국회의원, 예. 미국에서는 하원의원이죠. 하원의원도 있고, 뭐 월가 월스트리트에서 돈 좀 잘 버는 친구도 있고, 일반 직장 다니는 친구도 있고, 사업하는 분들도 많고, 예. 그분들이 누구보다 정말 책임감 있게 뭐 가정을 좀 이끌어가고. 얼마 전에 제가 한국으로 그 정말 친한 3명 초대했는데 그 방송 프로그램 때문에 그 어서와 처음이지 어서와 처음이지. 예. 그 다 올 예정이었는데 정말 그 코로나 그때 다 코로나 터져가지고 다 취소됐어요. 아쉽네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살이 조금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분들 정말 누구보다 훌륭하니까 여러분의 그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 국가와 우리 국민들 다 미군도 그렇고 한국 그 군인도 그렇고 우리 한미 동맹 아닙니까? 한미 그렇죠. 동맹. 동맹이죠. 네, 중요하니까 예.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까 저희가 뭐 브리핑 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뭐 모든 스포츠 경기 같은 때도 이제 그 메모리얼 데이에는 그 밀리터리 유니폼을 입고 다 경기를 치르거든요. 그거는 꼭 미국에 있는 스포츠들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는 축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너무 보기 좋고, 무엇보다 그런 굿즈들도 판매를 해서 또 베테랑들에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진짜 보고 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제대 군인의 강점에는 어떤 게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크리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사관학교 처음 입학할 때 직각 식사를 한 6개월 하고 아하. 예, 원산 폭격도 했는데 미국 군인들도 원산 폭격을 아직 한다는 걸 보니까 참 역시 이 세계 최인류 강국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여기 패널 분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제대 군인들이 갖는 장점은 크게 책임감, 네. 또 사명감, 충성심, 뭐 조직 적응 능력, 또 위기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된 그런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그 집합체적인 정신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이러한 정신이 아닌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제대군인들이 탁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정말.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 주제로 뉴 잡을 해보겠습니다. 제대 군인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바로 제대 군인에 대해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인데요. 제일 먼저 이제 크리스 존슨님과 또 김장욱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이 제대 군인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잘 형성돼 있고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 존슨님께서 느끼시기엔 어땠습니까? 일단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네. 저 육사 1년만 다녔잖아요. 네네. 생도 그냥 1학년 생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느꼈어요. 그 부대를 벗어나기만 하면 특히 그 회색 그 군복 있죠. 네네. 아까 말씀하신 그만 입고 있으면 시선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저는 그 부대 안에서 완전 그냥 아무것도 안 한 하찮은 존재였는데 맨날 막 그 저볼 받고 예. 막 제 이름 무명이었어요. 막 예. 존슨 유크댓 막 엎드려 항상 이 말 듣다가 나오니까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시선이 리스펙 예. 바로 그거 예. 그거 확 이렇게 와닿으니까 뭔가 생소하기도 하고 뭐 뿌듯하기도 하고 그만큼 좋으니까 자퇴하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대우가 일단 현실적으로도 좋아요. 거기 뭐 뉴욕 한복판에 호텔 군인 전용 호텔도 있고요. 네네. 원래 막 40, 50만 원짜리 있는데 거기 아주 싸게 한국 모텔 값으로 갈 수 예. 있고 뭐 식당, 뭐 영화관 등등 할인도 있고요. 뭐 중간에 뭐 줄 서 있으면 이렇게 앞으로 막 안내해 주시도 하고 가끔씩 뭐 I respect your service 그렇죠. 이런 말 종종 그 1년만 했는데 예. 종종 감히 제가 들었거든요. 정말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혜택 누리기 위해 일부러 군복 입고 나가는 동기들이 있었는데 예. 누릴 건 누려야죠. 그렇죠. 예. 네, 저도 조금 누렸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예. 김장욱 교수님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또 분위기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그 뭐 Thank you for your service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니까요. 나오는 건데 후렴구 같습니다. 우리말로 이걸 뭘로 과연 바꿀 수 있을까? 참 어떤 용어가 입에 착 붙고 될까? 그 전에 이제 국방부에서 Thank you soldiers라고 Soldiers. 있었는데 Thank you soldiers 입에 착착 붙지는 않거든요. 약간 네. 근데 리스펙 제대군인은 이게 자꾸 하면 그러니까요. 할수록 입에 착착 붙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이 구호인 것 같고 네. 그 미국 사람들이 사회가 자국민의 군인에 대해서도 리스펙트를 하지만 네. 이제 우리나라 장교들 또 부사관들도 해외 위탁 교육을 가게 되면 이제 군사 교육 기관에 가게 되면 군복을 입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군복을 입고 다니면 처음에 어색하고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 존스 씨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국민들이 Thank you for your service, I respect you. 그다음에 와서 잘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하니까 또 식당 가서도 예. 대우를 잘해주니까 이 장교들이 일부러 군복을 입고 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한국에서 군복을 입고 평상시에 다니겠느냐? 그럼 그거를 입고 다닐 수 있는 사회적인 그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고 그렇죠. 또 그 군인 자체도 이 사복이 주는 편안함보다는 군복이 주는 그런 자부심을 예. 좀 더 하게 되면은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패널 분들이 제대 군인으로서 또 자리해 주신 만큼 우리 사회가 제대 군인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어떤지 좀 생생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뭐 차가운 시선도 있고 따뜻한 시선도 있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험하신 바는 어땠는지 김정진 교수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따뜻한 시선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군 생활을 그렇게 제가 한 17년 했으니까 나이에 비해서는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17년 했다고 많이 놀라세요. 그러게요. 예. 많이 놀라고 지금 직업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느꼈어요. 뭐냐면 이제 근데 대부분 이제 저한테는 장교 출신이냐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네네. 뭐 소령이나 나이대가 그러니까 소령이나 중령 얘기하는데 이제 상사라 그러면 조금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이 부사관에 대한 조금 그런 인식은 좀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 간부로서 그렇게 군 생활을 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항상 조심해서 얘기하고 하니까 오히려 참 군 간부에 대해서는 좀 따뜻하게 봐주는구나. 예.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따뜻한 시간을 좀 더 많이 느끼신 거네요. 예. 이동민 대위님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이제 따뜻한 시선보다는 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이제 수원 비행장이랑 가까운데 네네. 그 주변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전투기 때문에. 소음이. 예, 그런 영향 때문인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금 군인들에 대한 시선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또 저도 이제 제대에서 보니까 평소에 군인들을 마주친다는 것도 좀 드물고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군인들이 정말 밤낮으로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시고 그런 것들을 모르시다 보니까 이렇게 막 비행기 좀 시끄럽고 당장에 피해가 오니까 좀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고. 네네. 예, 그래서 저도 제가 그걸 느끼다 보니까 또 주변에 휴가 장병이나 특별히 뭐 해병대 장병이 보이면은 지나가면서 뭐 용돈이나 조금 지어주고 하는데. 예. 예, 약간 저희 해병대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버스 타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 버스비 대신 내주고 뭐 밥 먹고 있다 그러면 밥도 함께 사주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데 저라도 이렇게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격려 세게 때리지 않나요? 예, 요즘 해병대답게 필승이란 구호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예. 멋있어요. 그 앞서 미국의 경우처럼 국가를 위해서 좀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가 사회적 분위기로 자리 잡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 이게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국가보훈처도 아주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국장님? 네, 오늘 참석하신 이 제대군인 그 주관 이것이 지금 대표적으로 작년에 법제화돼서 네. 오늘 이제 첫 행사를 갖게 되는데 사실 이 행사의 목적은 제대군인들이 어떤 그 물질적인 보상을 한두 가지 더 해드리자는 취지는 아니고 네. 우리 전 국민들이 정말 인생을 바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제대군인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자 하는 것이 이 제대군인 주간의 기본 목적이거든요. 예. 그만큼 이 제대군인 주간이 갖는 의미가 크고 또 이에 비례해서 우리 제대군인들 스스로도 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다는 이런 자부심을 좀 스스로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군복 아직 제대를 했지만은 군복을 입고 사회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군복을 입고 사회에 나가서 내가 제대군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퍼포먼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앞으로 이 제대군인 주간을 통해서 전 국민들이 제대군인 주간을 존중하는 이런 사회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짧은 2부 토크쇼의 막을 내릴 시간이 벌써 됐는데요.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과 국장님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해 소감을 한마디씩 부탁드릴 텐데 먼저 김장욱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패널로 선정이 되고 준비를 하면서 군 생활을 쭉 돌이켜 보니까 역시 군 생활이 오늘날의 나를 만들어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됐고 네. 다시 태어나도 저는 이 길을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예. 혹시 궁금한데 그 김장욱 교수님도 군 시절에 수양록 쓰셨나요? 썼습니다. 그거 다시 보기 가능하신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시 보고 싶은데. 예. 저도 짐 정리하다가 수양록을 발견했는데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예. 자, 김정진 교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예, 저도 이제 전역하고 이제 제대한 다음에 이 제대군인 지원센터에 실제 뭐 교육비도 지원받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그 풀잡을 못 잡을 때는 그런 도움을 좀 받았었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진짜 진정한 선진국은 국방의 의무를 좀 신성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대 군인한테 사회적 배를 내서 그들이 인생 이막을 잘 열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그 아까 국장님 얘기하셨지만 국가보훈처가 이제 보훈부로 좀 승격이 돼서 제대 군인 정책들을 좀 활발하게 또 펼쳐 나가서 전 국민이 또 제대 군인들이 리스펙 제대 군인 할 수 있는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국가 본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동민 대위님 오늘 뭐 사실 가장 또 특별한 경험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예, 지금 인생의 이모작을 아주 멋지게 또 하고 계신데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제대를 하고 어떻게 보면 1년이 좀 넘어가는 시점인데 좀 굉장히 좀 적응을 하고 있는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저의 이 전역 제대 군인의 모델로서 좀 제가 정말 자리를 잘 잡고 잘 돼서 앞으로 우리 전역하시는 저같이 좀 애매하게 연금을 못 받게 전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좀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말 그런 리스펙트한 제대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필승입니다 정말. 예. 크리스 존스님 오늘 굉장히 또 미국 쪽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셨는데 오늘 소감 어떠셨습니까? 일단 이 자리 저한테는 아주 뜻깊은 자리고 네,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 1년밖에 게다가 학생 생활밖에 안 했는데 나름 뭐 신병 훈련 뭐 마치긴 마쳤는데 큰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하고 이 군인들 뭐 제대 군인들도 그렇고 현역 군인들 다 이분들 있으니까 네, 우리가 자유를 느낄 수 있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군대 제가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듣던 말이 있어요. 그 freedom is not free이라고 주변 주로 할아버지들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저한테 뭐 쇠뇌시키듯이 계속 예. 얘기하셨거든요. 자유는 공짜 아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그렇다. 네. 이 살아보니까 지금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그분들의 헌신 있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 이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정 국장님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요? 네, 오늘 나오신 패널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오늘 제대 주관을 하면서 많은 우리 제대 군인분들께서 오셨는데 오늘 이 패널 분들 이외에도 저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이런 말씀들인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 보훈처에서 잘 판단하고 또 앞으로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말씀까지 잘 들었는데요. 저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제대 군인으로서 오늘 자리가 제대 군인들의 더 밝은 내일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제대 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고 또 함께 연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패널 여러분, 처장님, 참석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자 오늘 이렇게 준비한 모든 순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랜 시간 2022 제대군인 주간 기념 행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 배성재였습니다.